수업 시작하고 10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아무거나, 여기는 알고리즘 문제 사이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걸 하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C도 있고 C++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뭘로 풀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배열이 주어지는데 배열의 요소들의 평균값을 구하려면 이런 문제잖아요. 이걸 그냥 말로 표현하면 되게 쉬워요, 사실. 그냥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 전부 다 더해서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 돼, 인 거잖아요. 그죠? 그 요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길이 해버리면 평균이 나올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런 배열이 들어오면은 5.5가 나와야 되고 이런 배열이 들어오면은 94.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함수 한 가지로 4개 변수 인자값 바꿔가면서 리턴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주면 되는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보면 여기 C 언어죠. 이걸 C++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살짝 바뀌죠. 기본 꼴이 지금 아무것도 풀려있지 않은 거거든요. 기본 꼴이 살짝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 빼고 바뀌는 게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표현을 어떻게 할래? 만 조금 바뀌는 거고, 그 외적인 거 있죠. 이 문제를 푸는 생각을 표현하는 알고리즘. 그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은 하나예요. 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C 언어로 하던, C++로 하던, 뭐 자바로 하던, 파이썬으로 하던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언어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는 언어들이 꽤 많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내 생각을 표현을 못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실질적인 내가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모음 제거 나오면은 뭐 쉽잖아요. 이거 스트링 값 읽어다가 A, E, I, O 이후면 제거하고 다시 싹 다 정렬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리턴 해야지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근데 이것도 뭐 난이도가 올라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각 사이트별로 0단계들 있죠. 여기도 보면은 코드 쪽 보면은 여기 프로블럼 있거든요. 여기선 1단계 애들, 여기선 1단계 애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풀어보기 했을 때 이런 거. 이제 이거는 뭐랄까 그 분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단계 분류별로 풀어보기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쉬운 순 어려운 순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추천 순서는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익스퍼트 그 다음에 백준 이렇게 각 사이트별로 0단계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강사말로는 쉽다고 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한 2시간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됐기 때문에. 저도 뭐가 있을까? 저도 뭐 이런 문제 푸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렸어요. 한 문제당 0단계,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초반에 진짜 한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게 아닌데 모든 문제로 봤을 때 난이도가 뭐 1단계, 2단계만 된다고 해도 2단계 피보나치? 아니야.
사실은 뭐죠? 뭐 멀리 뛰기 이런 거. 뭐 막 2, 3일 고민하고 문제 풀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는.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좀 트레이닝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도 시간 투자를 해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하던 거 합시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자. 이 프로젝트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매크로라고 할게요. 이름은 매크로 라고 할 거고, 보면 될 것 같지? 될 것 같고,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메인, 소문자 main.cpp 파일로 만들게요. 아, 그래.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참고로 저번에 왜 이런 거 했잖아요. C 드라이브에 아마 여기 딱 이거 깃허브 올리는 거 저는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집에서 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집에서 했으면 집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올렸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에서 올렸잖아요. 그럼 이 폴더는 이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요.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여기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202307.cpp 저번에 했던 내용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아있죠. 저번에 한 거, 제가 한 거. 이 리포지터리랑 이 폴더랑 연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올라간 거고요. 지금 보면은 헤더 앤 소스 있죠. 여기 폴더. 그리고 여기 보면 git ignore 있죠. 여기 git ignore 있죠. 그러니까 이 폴더랑 이 실물 폴더랑 이 클라우드 쪽이랑 이제 연동을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 행위를 했다. 그럼 여기 나왔으니까 이 컴퓨터에는 이런 폴더가 실물 폴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대상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한 개념도인데 왜 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학원이에요. 여기 학원이에요. 여기는 해당 리포지터리입니다. GitHub 리포지터리. 그리고 여기는 집이에요. 내가 만약에 학원에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푸시를 했대요. git push origin master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푸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푸시를 하겠대요. 그럼 안 되겠죠. 충돌이 나요, 얘네끼리는. 여기서 푸시를 해줬다는 거는 얘네끼리 리모트 됐다는 거거든요.
키워드 중에 git remote add origin 하고서 주소 쓰는 거 있었죠. 그 원격으로 조정하겠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연동하는 중이에요. 근데 얘는 연동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나는 학원에 있다가 집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면 집에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얘를 이렇게 클론을 해야 돼요, 클론.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클론. 또는 풀. 클론 아니면 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따로. 이거 그냥 개념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뭔가 작업을 이어나갔다면은 여기서 이제 복사받은 거랑 이 방향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랑은 뭔가 다른 결과물이 하나 또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추가 작업을 했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이대로 또 학원에 왔대요, 이렇게. 그럼 나는 작업을 이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쪽 방향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 했던 작업물이 그대로 또 복붙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내가 학원에서 뭔가 이전에 집에서 했던 거 작업물 계속 이어서 해야지 하면은 얘도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이때 또 써야 되는 게 여기서 클론 또는 풀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야 돼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저번 시간에 올렸던 게 여기 있잖아요. 학원에 있잖아요. 올려놨잖아요. 여기까지는 해놨잖아요. 저는 올려놨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 가서 제 컴퓨터 열면은 당연히 이런 거 없겠죠. 그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거는 얘를 내려받아야죠. 복사를 해야죠. 복제를 해야죠. 클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신나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작업을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한 시점부터는 얘랑 또 다른 놈이 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바 하나만 쳐도 다른 무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이유 때문에 당분간은 푸시하는 거 있죠. 푸시하는 거는 했던 공간에서만 하는 걸로. 만약에 집에서 푸시를 했다면 집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아니다. 수업 페이지 보면 요거 있잖아요. 푸시 오리진 마스크. 이 푸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고. 내가 참, 그리고 여기도 그거 있잖아요. 원래 올려드린 거 원숭이도 이해하는 인가? 원래 이게 그건데 원숭이도 이해하는 어쩌고 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네. 요거 한번 쭉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좀 익숙해질 걸. 그때부터 쓰면 돼요. 익숙해지고 나서. 오케이. 진짜 수업 내용 합시다. 오늘 할 거는 매크로라고 하는 건데요. 매크로가 뭐예요? 매크로. 뭔가 남자분들은 이거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게임하면서. 매크로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해주는 거? 반복? 뭐 할 때 써봤어요, 이거? 매크로. 클릭하는 거? 그런데도 쓸 수 있지. 보통 막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이플 매크로 뭐 있던 거.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어디 클릭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전처리기예요, 그냥. 매크로를 우리말로 하면은 전처리기예요. 이렇게 떼어야 돼요. 처리기 이렇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뭐 이전에 처리해준다. 이게 다예요. 뭐 하기 이전에 처리해준다. 이게 전처리기잖아요. 전에 처리를 해주는 놈이니까. 근데 얘는 좀 다양한 일을 해줘요. 얘를 쓰는 애들은 C도 있고요, C++도 있고요, C샵도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애들이 이렇게 3명인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쓰는 만큼 안 써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많이 안 써요. C샵이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개념은 있는데 사용은 잘 안 한다. C++ 매크로 사용량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참고로 C샵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이거? C샵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자바예요. 그냥 C 계열이 아니에요. 얘는 절대. C++까지가 한 묶음인 거고 C샵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자바예요. 자바는 오라클 거잖아요. 얘는 그냥 회사가 다른 자바예요. 객체 지향 언어고, C랑 C++이랑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발전된 형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조건에 맞게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조작하기 위함에 있어요. 얘도 그냥 발동이 되진 않고 조건이 맞아야 좀 발동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배운 적이 없다 쳐도 우리는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전처리기라는 매크로를. 뭘 쓰고 있었을까요? 예상이 가능할 텐데, 이거는. 이거. 얘가 전처리기예요. include. 또 앞에 샵 쓰는 것도 뭐 있어요? 뭐 define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샵 include, 또 뭐 샵 define 이런 애들.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전처리기의 실사용 예시예요, 그냥. 그러니까 include 뭐 cstdio 하면은 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물리적으로 헤더 파일을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코드 사용하기 전에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코드를 읽어드리기 전에 처리가 이미 됐다. 그리고 이거 C 언어 수업에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scanf 할 때 오류 메시지 방지하는 거 아니다. 스트링 카피 할 때 strcpy 스트링 카피 할 때 오류 메시지 방지하는 거 뭐였어요? crt secure 또 warnings 이거 있었죠. 기억 안 나도 돼요. 어차피 또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트링 카피할 때 오류 있으면은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오류 메시지 보여주지 마 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뭔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 컴파일 직전에 실행되는 애들, 소스 코드를 읽어드리기 직전에 먼저 그냥 수행이 되는 애들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include 컴파일이 뭔데요? 컴파일이 뭔데? 컴파일이 뭐예요? 컴파일이나 이거 다른 비경으로 번역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는 말로 번역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얘네. 그 전에 얘네들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include cs dio int main 그냥 해놓고 int v1은 100 할 거고요. int v2는 200 할 거예요. int 템프라고 할 거고, 템프는 v1 값 넣을 거고요. v1은 v2 값 넣을 거고요. v2는 템프 값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 하는 건데요? 뭐 하는 건데 이게? 인셋 해가지고 v1 identity v1 v2 라고 하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 뭔데? 그냥 단순히 밸류 수합이죠. 100, 200이 200, 100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v1 100, 200이었다가 v1, 2, 200,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뭐 별거 아니고 그거잖아요. 이거 v1, v2 있으면은 지금 여기 100 들어있고 200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템프라는 상자가 하나 또 있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그린 거잖아요. 이때 당시 v1, v2 까보면은 100, 200 들어있는 거에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11번째 줄부터 뭐 한 거예요? 템프에다가 100 넣고 v1에다가 200 넣고 v2에다가 템프 이렇게 넣은 거면은 100 들어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서로 바뀐다.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밸류 수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값 뒤바꾸기. 저랑 시언어 하신 분들 이거 기억 나셔야 되는데 변수 아마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안 하셨던 분들도 이거 뭔지 아시죠? 그냥 값 뒤바꾸기 변수 3개로. 근데 이 행위를 이제 매크로로 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define swap 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상수 처리죠.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맥스 밸류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x, y, t t는 x, x에다가는 y 넣고 y에다가는 t 넣고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모양인데 생긴 거 뭐 매개 변수 인자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함수 실행하는 것 마냥 생겼고, 얘가 이제 매개 변수쯤 되겠네요, 모양상. 그죠?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 바디 안쪽에다가, 메인 함수 안쪽에다가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요 인자로 받은 애들을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뒤에 규칙에 맞게 소스 코드를 이제 나열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좀 어이가 없는데 돼요, 이게. 근데 바디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함수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라도 생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괄호로.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애초에 그런 개념이랑 달라요. 그냥 이 한 줄은 법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매크로는 한 줄에 끝내야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한 줄에 끝내야 된다는, 좀 이거 보세요. 키 있던 거 뭔지 몰라요. 윗줄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뭘 안 했었는데, 심지어. 조금 사용법이 이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 이 아래쪽, 그러니까 원래 쓰던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값을 바꾸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걸 하지 말고 스왑을 써봅시다. 그죠? 여기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스왑 모양? 아까 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잖아요. 얘를 그냥 선택을 하면요, 여기 뭐 넣으라고 나와요. 이렇게 x, y, t라고 나오죠. 위에 거랑 똑같이.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게 v1, v2잖아요. t에 해당하는 게 템프 변수잖아요. 맞죠? v1, v2, 템프. 살짝씩 이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이시죠? 붉은 글씨로. 얘는 이제 x 자리에 있는 거고, 얘는 y 자리에 있는 거고, 얘는 t 자리에 있는 거고.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법이자 규칙이에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은 알아서 소스 코드가 바뀌어요. 이렇게요. 바꿔버리죠. 100, 200, 200백 나오잖아요. 요거 좀 많이 씁니다. 실질적인 그 C++ 문서들 뒤집어 까보면 이런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도 만들기 귀찮다 싶을 때 그냥 법 제정하는 느낌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100 나온 거고, 200 나온 거고, 여기서 200 나온 거고, 여기서 100 나온 거잖아요. 그냥 뭐 별건 없어요, 사실. 별건 없는데 많이 써요. 근데 막상 이게 이제 맨 꼭대기에, 내가 본 코드에 맨 꼭대기에 이런 게 들어있다?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애초에. 매크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사용법 위주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밸류 수학 전이 될 것이며, 밸류 수학 전. 이때는 수학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V가 왜 잘리지 이거? 됐다. 요 swap이라는 전처리기는 제가 만든 거잖아요, 방금.
그죠? 제가 그냥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실행되는 때는 언제예요? 얘가 실행이라고 불리는 때는 사실 이거죠. 그쵸? 근데 전처리기면은 이 define 이런 애들, include 이런 애들 전처리기면은 이 메인 함수를 읽어드리기 전에, 즉 컴파일하기 전에 얘는 한 번씩 실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입장이 약간 함수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그냥 이런 거 있어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 x, y, t. 지금 얘가 만약에 함수라면 이라는 이제 가정을 해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인자, 즉 인수, 뭐 아규먼츠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맞죠? 얘네들은 파라미터가 되겠죠. 매개 변수요. 함수 개정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근데 이거 x, y, t 이런 애들 있죠. 이거 값이 아니에요. 문자열 x, 뭐 문자 y, 문자열 t, 문자 t 이런 거 아니에요. 값도 아니고 문자 뭐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v1이 x로 가서 v2가 y로 가서 이게 아니에요. 값 취급을 하지 않아요. 문자열 취급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토큰이라고 해요. 토큰. T-O-K-E-N. 토큰. 이런 개념이랑 다른 거예요. V1이라는 인수를 X라는 토큰이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자 매개변수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까보면은 얘네들은 값, 뭐 문자 이런 게 아니라 토큰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쭈루룩 넣잖아요. 그럼 얘가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서 그게 끝이에요. 뭐 리턴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런 규칙상 맞는 행위만 한번 해주면은 거기서 끝나요. 요게 사실은 좀 나중에 가면 중요한데 지금 약간 와닿진 않죠. 여기서 템프는 V1 해놨잖아요. 그쵸? 템프는 V1 해놨어요. 이거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t에다가 v1을 넣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두 개는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코드를 쓰는 거고, 이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을 써놓은 거예요. 규칙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은 사실 이 아래쪽에 써 있는 코드 자체에 영향을 미쳐요.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큰 및 문자집합 이런 거 있죠. 실행 문자집합? 좋은 거 없나? 문자열 토큰화 이런 거 한 번씩 교양으로 그냥 읽어보죠. 큰 거 부딪점 이런 거. 크는 그냥 기본 단위 자체가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쪼갤 수가 있죠. 그죠? 얘네들은 알파벳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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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얘는 이제 토큰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쪼개고 쪼개면은 토큰이 남는다요. 왜냐면 기본 단위니까. 좀 어려운 개념은 맞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좀 규칙이 까다로워요. 막상 쓰기에는. 저도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여기 세미콜론을 안 찍었죠. 그죠? 근데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디파인 할 때 왜 define true 1 뭐 이런 식으로 끝내잖아요. 그냥 세미콜론 안 찍고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안 쓰면 뭐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실행이 안 끝난 거니까. 이 줄에서 지금 끝난 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또 뭐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자체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문법에 안 맞는다고 뭐라 하겠죠. 왜냐면 이건 스왑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죠 이거? 여기다가 두 번 찍어주면은 이제 중복이라서 또 안 될 거고, 여기 없는데 여기 찍었다 그럼 또 상관이 없고, 여기 없는데 그럼 또 뭐라 할 건데 이 위쪽에 또 내가 법상 얘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걸로 해 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의 눈엔 안 보이지만 원래 생겨먹은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가능한 거고, 이렇게 해도 실행이 잘 돼요. 왜냐면 얘는 세미콜론 있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규칙상. 그거는 그래서 이 한 줄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싹 바꿔서 실행을 해버린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보면은 대충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옵니다. 템프는 V1, V1에 V2, V2에 템프 이렇게 다음으로 확장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어떤 매크로를 쓰고 있고 이런 거. 위에서 정해놓은 법을 그냥 따르는 중이에요. 그런 걸. 그래서 안쪽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가는 한 번씩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찾아가려면 컨트롤 클릭해야죠. 이런 거 컨트롤 클릭하면 여기 있다고 알려주니까. 그러면은 이거 좀 규칙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 줄로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거든요. 쓰다 보면은. 근데 당장 이렇게 두 줄만 돼도 얘네들은 서로를 못 알아봐요. 한 줄에 써야 되는 게 규칙이니까. 그때는 여기다 이제 역 슬래시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거 두 줄이구나. 여러 줄에 걸쳐서 돼 있는 거구나. 근데 또 이상한 게 여기 이렇게 만약에 공간이 있다. 그럼 지금은 아마 뭐라 안 할 텐데 가끔 뭐라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가 쓸데없는 공백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얘가 두 줄이어도 뭔가 인식을 못 해요. 이게 아마 잠깐만. 여기에 공백 이것도 뭐라 할걸? 이 뒤에 공백 스페이스바 하나만 들어가도 이것도 안 되나? 이것도 뭐라 하네? 그죠? 바로 우리로 뭐라 하잖아요. 인식할 수 없는 토큰입니다 이러죠.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공백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거 찾기 더럽게 힘들어요 진짜. 나중에 좀 사이즈가 큰 무언가를 마주친다면
이게 또 만들어 놓는 사람마다 규칙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해야지 뭐 이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이런 거 숨겨놓는다던가 뭔가 조금 살짝만 다르게 해도 안 들어가게 한다던가 자기만 쓰게 뭐 이런 거 해놓긴 하는데 막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근데 열어줄 수 있려면은 이렇게 역슬래시 하나 넣어주면 된다는 거. 이게 좀 쓰기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하나 규칙을 부여를 해놔야 되는 거고 내가 제정을 해야 되는 느낌인데 좀 빡셀 수 있어요. 사용감에 있어서. 근데 이게 장점이 엄청 좋아요. 장점이 겁나 좋아요. 장점이 뭐냐면 제일 큰 장점이 이게 빨라요. 일반적으로 썼던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았던 함수들 뭐랄까 C 언어에서 많이 만들어서 썼던 함수들 있잖아요. 뭐 part equals 뭐 아니면 뭐 str length 또는 뭐 is prime number, is even number 이런 애들 있죠. 함수 만들어서 문제 풀었던 거 또는 이런 메인 함수 그냥 함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이 매크로를 사용하면 처리 과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실행 속도, 처리 과정 이런 데서 차이가 매우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인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냥 얘가 속도가 빠르다 했는데 함수 실행 또는 호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 실행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is even number is n 뭐 이렇게 있대. return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인가?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게요. result는 is even number에다가 3을 줬대. printf rs result는 rs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럼 0 틀렸다 라고 나오죠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실행되는 과정 이 is even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12번째 줄에서 여기 과정이 파라미터 넘기기라는 여기 있는 3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아규먼트가 여기는 파라미터에 넘겨지는 이 과정을 파라미터 넘기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함수 스택 초기화가 필요해요. 함수 스택 초기화. 이거는 메모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메모리를 새로 잡는 거예요, 그냥. 램에다가 이제 할당을 받는 구조였잖아요, 우리. 함수가 실행되려면은 이 함수에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이제 확보를 해놔야겠죠.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값복사.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새로운 변수 생성.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함수 하나 실행시키려면, 함수 하나 부르려면. 근데 매크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실행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매크로의 장점이 되는 거죠. 위의 절차가 없으므로 빠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함수보다 매크로가 나은 이유, 그냥 빨라서.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예요.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행 파일이란 요 main.cpt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제가 매크로를 잔뜩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그냥 이 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개발자가 읽기 힘들다. 이 말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까봐야 하니까 얘는 단순하게 그냥 이 한 줄이 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i는 0부터 i는 5까지 i 플러스 printf 해가지고 i 출력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0, 1, 2, 3, 4, 5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4까지만 할까? 1부터 5까지 이렇게 할까? 브레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가 중단점 여기 있다. R 여기구나. 얘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뭔가 점이 있죠. 이걸 브레이크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얘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멈춰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보이세요? 이름 i 있고 합 0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i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거 계속 이런 걸 누르면은 잠깐만, 계속이 아니라 여기서 주키가 뭐더라? 여기 있다. 단위 실행 이런 거 누르면은 지금 하나 증가했죠. 0에서 1로 이거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여기 F10이거든요. F10 누르면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포문이니까 그 다음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i의 값이 1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누르면은 printf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쪽에. 그러면 이제 얘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반복문이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하나씩 찍어봐요. 근데 매크로는 여기 안 돼요. 매크로는 애초에 여기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 브레이크 포인트? 그죠? 저는 여기다 찍었거든요. 세 번째 줄에다가. 근데 얘는 그냥 무시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이제 넘어가다가 한 단계씩 코드씩 그냥 무시를 하고 넘어가요. 얘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무시해버려요. 이런 게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쓰면은 어디서 멈출지 자기도 본인도 모름이에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쓰자. 장점이 이런 걸 다 이제 무시할 정도로 함수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엔간한 거에 막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크로의 이름을 내가 뭐 좀 이상하게 지어놨다 그러면은 글쎄 진짜 이건 쓰기 진짜 빡세져요. 나만 아는 무언가로 매크로를 만들어놨다면 애초에 공용 자료로서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 결론은 이 한 줄입니다. 퍼포먼스는 좋지만 아구잡이로 쓰면 별로.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뭐냐면은 그냥 속도가 겁나 빨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왜 그런 거 있죠?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를 풀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참 로그인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 가리기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뭐 코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실행한 거예요. 당연히 다 실패를 하겠죠. 얘한테 맞는 그 함수가 아니니까. 이게 안 나와주네 여기는. 네, 이렇게 보자. 이건가? 맞겠지? 됐다. 이런 거 보면은 여기 31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합쳐서 1초 이내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초가 넘어가면은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틀렸다고 판단을 해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로 내가 제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이제 하나 껴주면은 훨씬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서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해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좀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뭐, 한 번, 두 번? 써보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는 한참 나중 일이 될 거니까 우선 넘어갑시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좀 더 만들어 볼까? 지금 이 코드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여기 뭐 함수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실행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그냥 밑에서 밸류 수합하고 있는 건데 그걸 f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인 거니까.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주석 처리. 그 다음에 디파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키라고 해서 x, y 이렇게 할 거고요. x, 샵샵, y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p 라고 하면 x, y 자리 뚫려있죠. 왜냐면 내가 벡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죠? 이 안쪽에 p 하고서 내가 x의 자리에다가 printf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y의 자리에다가 f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의 행위가 가능해요. p, x, y 하나, 두 개 필요하네. 됐다. pf p printf 왜 없다 그러지? printf print 됐다. 이런 게 돼요. printf잖아요. 얘네끼리 엮어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네끼리 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얘 빼고 나머지 거 다 주석 처리해서 얘만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런 게 가능해요.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때그때 만들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C++ 이런 거 사용법 예제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더하기 하고 있고 샵 연산자 그런 거 또 이런 거 샵샵 이어 붙일 수 있다잖아요. 저는 그냥 이어 붙인 게 다예요. 지금 쓴 게 얘랑 지금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맞죠? 샵샵 이렇게 쓰고 있으니 x랑 y랑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printf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교체하고 말고는 뭐 밑에다가 더 그런 걸 해주면 될 거고 아니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pi 3.14152 이게 이제 상수 처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define 하고 뭐 하나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면은 저 숫자는 이제부터는
이런 게 되는 거죠. 플롯 ti는 ti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 했잖아요. 얘는 3.14159F로 나오죠. 그렇죠? 요게 좀 더 좋은 게 소스 파일 하나 더 만듭시다. 얘는 그냥 source.cpp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include cstdio 한 다음에 xmain 2000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거 뭐라 할 텐데? 이거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힌트F 되려나? 2, 3. 실행 안 되죠.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썼던 거 main.cpp 파일 하나 있고요. 여기 source.cpp 얘가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메인 함수가 두 개예요, 그냥. 이거랑 메인 함수가 두 개잖아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main.cpp에다가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면은 여기 빌드에서 제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 게 얘다. 근데 이 나머지 메인 함수를 이름을 바꿔주면 좀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빌드에서 제외를 얘 하시면 돼요. 일단 확인하고서 이 소스로 와서 실행하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두 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를 제외시킨 거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또 하면 돼요. 그냥. 동시에 실행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빌드에서 제외. 그래서 힌트 해가지고 뭐 하이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제가 뭐 그냥 하이 나오고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define 뭐랄까 execute 넘버 1 이렇게 합시다. execute 넘버 1 실행 번호 이렇게 하자. execute 넘버. 그러면 얘는 헬로 제로 할 거고요. 헬로 제로. 그 다음에 헬로 1 할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그냥 모양으로 보세요. 이거 말이 돼요. 제가 지금 쓴 코드는 실행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애초에 메인이 두 개잖아. 방금 전에 메인 두 개여서 이거 제외했는데 여기서 지금 메인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 할 거고. 왜냐면 int main void가 함수에 이미 본문이 있다고 하죠. 그죠? 두 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매크로를 써요.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메인이 여러 개인 한 파일 안에 메인이 여러 개인 경우는 되게 많아요.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랑 살짝 다른 경우를 실험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말이 되려면은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도록 하면은 말이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코드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만약에 execute num이 0이야. 이 약간 그 뭐랄까 조도 밝기를 잘 봐야 돼요. 글자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거야 를 하잖아요. 잠깐만 if 그리고 and if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뭔가 살짝 다르잖아요.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색깔만 봐도 아시겠죠?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겠죠. 헬로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제 0으로 바꿨대. 그럼 얘가 실행되죠, 지금. 헬로 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값에 따라서 어떤 메인 함수를 실행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메인 두 개 놓고 이 execute num 같은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값만 살짝 바꾸면은 이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있죠. if, and if 이런 거. 이건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시끌끌 if, and if 뭐 전처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if, and if, elif 이런 거. 조건문이랑 비슷해요. 조건문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꽤나 많이 써요. 조건부 컴파일 이거 14년도 글이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것도 들어맞아요. 똑같아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한 번쯤 써볼만 할 겁니다. 이 조건식이랑만 맞춰주면은 둘 중 하나가 실행이 된다. 얘를 맞춰주던가 아니면 얘를 맞춰주던가 아니면 이걸 틀리게 하던가 저걸 틀리게 하던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실행한 요 구문을 100% 확률로 실행시켜주는 매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여러 개, 진짜 많이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넘버의 값에 따라서 실행되는 무언가만 다르게 해놓는다면 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이만큼은 그냥 죽었어요. 무시해요, 무시. 색깔이 애초에 지금 좀 흐릿하잖아요. 옛날엔 이런 거 없긴 하는데 근데 요런 거 사용법 정도? 숫자만 조작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 꼭 메인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 메인 함수 안쪽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뭐 메인 함수 안에서 조건문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막으면 되지 않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조건문 자체가 어떨 땐 실행하고 어떨 땐 실행하지 않고를 생성하고서 쓰는 거니까.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다른 툴 쓰면 또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얘가 알려주는 정보대로라면 얘는 아예 죽었어요. 없는 코드예요.
얘한테 있어서는. 왜냐면 이건 전철이니까.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내가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이게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윈도우랑 맥이랑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얘는 갖다 복붙하면 돼요. 어떤 툴을 쓰던 상관이 없다. 왜냐면 저도 집에서 맥북 쓰거든요. 근데 이러고 쓰면은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여기 윈도우에서 뭐라고 썼든 거기서 똑같이 알아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얘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건문을 추가한다면 조건문이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왜냐면 0이냐 1이냐 이런 거 기계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문 if만 그냥 써버리면. 근데 샵 if는 다르다고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define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define이 안 됐으면 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define execute number 이렇게 잘 보세요. if define 만약에 정의가 됐으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제 정의가 됐으면 이런 뜻이에요. 얘가 정의됐으면 이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define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define 된 적이 있잖아요. execute 넣으면. 그죠? 그럼 이 위쪽을 실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define 되지 않았다면 아랫게 실행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가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메인 함수 같은 애들이 이제 if define 같은 걸 달고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나중에 맨 위에다가 이런 define 전처리기를 추가를 해준다면 그때 가서 또 골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define 했냐 안 했냐 뭐 숫자가 뭐냐 이게 아니라 define 했냐 안 했냐로 따질 수가 있어요. 얘는. 실행에 대한 조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얘도. 그러면 얘도 잘 돌아가요. 문제없이. 이 위에 게 왜냐면 define이 한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define 됐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존재만 중요한 거예요. 존재. 있다 없다만. 또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 샵 if not define. if not define. define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실행하는 건데 define 되어 있으니까 아랫게 실행되는 거죠. 그런 거. 종류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이제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드를 여러 개 굳이 뭐가 실행될지는 얘가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이제 값만 살짝 바꿔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방법 쓰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인베디드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단편적인 매크로 사용 예시 하나 더 만들죠. 소스 1 얘도 빌드에서 제외를 할게요.
소스 1만 가지고 할게요. include cstdio main 성형이라고 할게요. 밸류 수합을 또 할 건데요. 템프를 안 쓰고 define 잠시만요. 이게 문제로 있나? 문제를 해놨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자, define swap x, y type 할 거예요. type temp는 v1 할 거고요. v1에는 v2 넣을 거고요. v2에는 temp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해주죠.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랑 모양이 살짝 다르죠. 아까 여기 그냥 t였잖아요. t여가지고 temp 변수를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살짝 다르죠. 타입이 temp 변수에 자료형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int 뭐 플롯 쓰는 자리. 그렇죠. 여기서 아까처럼 int v1은 100, int v2는 20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swap 이에요. swap v1, v2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저랑 똑같이 쓰시고 printf 했을 때 swap 전 swap 후 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다가 이제 print v1은 v1, v2 이때는 100, 200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때는 200, 100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100, 여기에는 200, 여기에는 200, 여기는 100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게 이제 아까 거 모양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는. 저 위에 있는 매크로 모양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 매크로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도 비슷한 걸 해야 돼요. 모양 자체가 살짝 다르죠. 이렇게 하면 다 보인 건가? 아니야. 이렇게 한번 더 해줘야 돼. 얘네들은 지금 한 줄에 있는 거고, 한 줄에 있는 셈 치면 되는 거고, 얘만큼.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int라고 넣으면요 그럼 되네요. 100, 200, 200, 100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한 얘기에 답이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v1, v2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고 템프라는 변수를 여기서 안 만들었죠. 그죠? 템프라는 변수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아까 걸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달라요, 애초에. int 템프. 얘는 어때요? 이게 이제 위에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넘겨준 거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 x, y, t가 실제로 v1, v2 템프 변수를 활용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이 이제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t가 애초에 없어요. t에 해당하는 그 템프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v1 x로 가고 v2 y로 가고 int가 타입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int가 되는 거잖아요. int 템프는 v1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이 위쪽 매크로에서 애초에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리적 교체예요. 물리적인 교체가 일어나요. 여기서 마우스만 올려봐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템프 여기 보면 타입 템프 v1 이게 이제 그 매크로의 원형이 될 거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int 템프는 v1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된 무언가가 될 거니까 여기에는 타입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타입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이제 만들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두 번 쓰면 뭐예요 이게? 뭘 하겠다는 거야? 두 번 쓰면 오류 나는 이유. 는 얘 때문이죠. 뭐래요? 템프가 제정이 됐다? 왜? 간단하잖아요. 얘는 여기서 뭐예요? int 템프는 v1에서 하나 만들어놨죠. 내가 하나 더 했어요. 그럼 이때도 int 템프는 할 거니까 int 템프 두 번이면 redefinition이 맞잖아요. 제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int a는 10 이걸 이제 두 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회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될 것 같은데? 인데 막상 까보면은 안 될 놈들이 몇 개 숨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이제 에러를 찾기가 쉬운 편인데 안 그런 놈들이 더 많아요. 얘는 메인 함수 안쪽에 템프 변수를 만들지 않고 밸류 수합을 하는 방법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인데 그건 이제 한 번만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해결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int 템프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못한다? 이거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만큼을 여기 앞에는 이제 선언부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이만큼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는 거예요. 그럼 뭐라 안 해요? 2번 돼요. 바꾸고 바꾸면 원상복귀잖아요. 2번 실행이 되죠. 이거 하나 때문에. 중괄호 요거 하나 때문에. 중괄호로 묶은 버전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줄이랑 5번째 줄이랑 차이점은 중괄호가 있다 없다밖에 없죠. 모양만 보면은 이게 약간 함수화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define 있고, 뭐 함수명 있고, 매개 변수 있고, 함수 body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함수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프 변수는 얼마나 살아 있을 건데를 이 중괄호가 결정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왜 포문 같은 거 쓸 때 x i는 0 하고 이 i 3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프린트 F에서 i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그냥 포문의 기본 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능하죠. 2번 쓰는 거 상관없잖아요, 이거. 왜냐면 이 int i라는 놈은 이 포문 거이고 이 밑에 있는 int i라는 놈은 이 포문 거니까 격리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중괄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int i의 유효 범위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문이 끝나면은 이제 i라는 놈은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printf 묻는 다운표가 없다고? 아, 그러네. 여기 이게 없네. 이게 아니네. 됐지? 아, 여기 CSDI도 없네? 그러면 있네? 있는데? 아, 여기 이건 있어야지. 됐네. 아, 여기에 붙어있네. 프린트F 하면 이거 문제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0123, 012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닌데, 여기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템프의 유효 범위.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스코프 지정. 그 왜 함수 공부할 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지역 변수가 뭐예요?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는 지역 변수고 전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는 전역 변수잖아요. 지역 공간은 뭔데요? 함수 내부를 지역 공간이라고 하고 함수 외부를 전역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역 공간에서 만든 전역 변수와 지역 공간에서 만든 지역 변수는 수명이 다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면은 여기 유효 범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스코프. 얘가 얼마나 살아 있을 건데 라는 거예요, 그냥. 또는 시어너 스코프 이런 거. 변수별로 수명이 다르다. 이거는 C++로 확장이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대로 승계해서 가져왔을 거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템프는 한 번 쓰면은 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한 번 쓰면 끝이 되는 거니까 9번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트 템프를 해도 이 템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니까 얘는 리데피니션이 아니다. 이때는 문제없이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2번 바뀌었다 가 되겠죠. 이 차이점인데, 근데 이게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아까 안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뭐라 했었잖아요. 템프 재정의 뭐 이러면서 아까 경우에요. 지금 그 중괄호 없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인트 템프 2번 하니까 안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 돼버려요. 이러면 또 여기다가 감싸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감싼 이걸 그냥 이 아래쪽에 문법에 그냥 심어버리면 돼요. 그럼 또 정상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 그 규칙에 심어놓은 거고, 이때는 이제 실행할 때 스코프를 가둬버린 거잖아요. 이 안쪽에다가 템프라는 변수를 가둬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redefinition 아니다. 근데 이제 얘보다는 이걸 좀 더 많이 써요. 만약에 쓸 거라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감싸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게 일치 아니다. 여기다가 얘를 붙여놨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일치 템프는 v1, v1은 v2, v2에는 템프 이렇게 써줘야 됐던 거를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만들어놨으니까 규칙에 맞게만 써주면은 여기저기서 계속 쓸 수가 있다.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돌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걸로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문제가 또 뭐예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또다시 템프가 재정이 됐다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가둬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가둬놓으면 돼요, 이게. 가둬놓으면 돼버려요. 이 말이랑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만큼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다예요, 차이점이. 그래서 아까 했던 분류 수업도 방식이 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도 이제 빌드에서 제외를 할 거고요. 요거는 해보세요, 지금. 추가 새 항목 해서 소스 아무거나 또 하나 만든 다음에 정수 5개의 평균을 곱하는 100%를 구현해 주세요. 왠지 메인 0 할 거고, 이렇게 합시다. 왠지 리절트 얘는 0이고요. printf 했을 때 리절트는 %d 해서 여기다가 넣는 걸로 합시다.
리절트에다가 넣는 걸로. 그리고 얘는 이제 include cstdio 기간 시작, 기간 끝.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간 시작, 기간 끝.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공간은 이쪽이에요. 여기만 손대셔야 돼요. 여기만.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만 손대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수 5개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해보시죠. 뭐 어렵지 않죠? 이거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디파인 해가지고 에버리지 같은 거 해놓고 A, B, C, D, E. 그리고 여기서 뭘 하면 돼요? A, B, C, D, E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한 다음에 나누기 5 해버리면 되잖아. 왜냐면 그냥 평균이니까요. 그러면 리절트는 average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그냥 뭐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는 뒤에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여기다 찍어줘야겠네. 그러면 평균은 뭐야? 3 나오나? 3 나오겠네. 다 더하면 15니까 나누기 5 가면 3이죠.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더 해가지고 에버리지를 그때 다른 이런 값을 넣어준다 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나오겠지. 리절트는 인트니까 인트 범위 내에서 그냥 약간 함수 쓰듯이 하면 되지만 사실은 다른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어떠한 특수한 연산자가 더 있어요. 이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고 요거 좀 중요해요. 실행할지 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할지 말지 결정해주는 거.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되는 코드를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뭘 올리냐면 솔루션을 올려나? 아니지? 팔 탐색기에서 열기 가지고 vs 매크로 진짜 이거 그냥 올렸네. 매크로 이거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해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컨피그 하는 거 있죠. 이거 맨 처음에 사용자 인증하는 건데, 보면은 이 컴퓨터, 강사 컴퓨터도 이제 여러 명이 쓰니까 좀 딴 사람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 딴 사람이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약에 올린다 하면은 이렇게 내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git init부터 vim 뭐 어쩌고 하는 그것까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크로
이렇게만 해주면 personal access token add new account 뭐 내 걸로 로그인만 해주면 되네. 이건데 올라갔나? 올라갔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전 방금 올렸잖아요. 여기에 git commit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제가 매크로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여기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당시의 메모예요. 그냥 뭐 했는지.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씁니다. 이걸 지금은 주제별로 좀 나눠서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실제로 이제 뭐 했는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남아요. 이게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뭘 했는지 이렇게만 이제 나타내주면 돼요. 커밋 메시지에다가. 방금은 매크로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매크로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럼 이제 얘도 여기 커밋가 됐어요. 저는 2번 올렸잖아요, 총. 그럼 저번에 올린 거랑 오늘 올린 거랑 차이가 생겼겠죠. 어떤 차이냐면 이 폴더의 차이. 왜냐면 이게 새로 생긴 거니까, 매크로라는 폴더가 새로 생긴 거니까. 지금 당장 안 따라해도 나중에 이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누르면은 약간 소스 파일들이 올라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제 거에 이걸 이제 복붙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에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 되죠. 이전에 뭐 했는지가 나올 거니까. 쭉 내리면은 전 시간 했던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좀 보기 불편하다 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폴더로 가시면 돼요. 폴더로 들어가면은 여기 있죠. 메인부터 해가지고 소스 1, 2, 3 했던 거. 저랑 똑같은 상황이 여기 들어있어서 요거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링크를 또 걸어드릴 거고, 여기에 이 링크에 해당하는 영상